콜라겐이 생기는 것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뭉친다던가 좀 비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좀 얇은 피부에까지도 시술할 수 있는 전용 제품이 출시가 됐고, 안녕하세요. 청담 리트의원 김재림입니다. 오늘은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에서 새로운 주베룩 아이라고 눈밑 전용 제품이 나온 것이 있어서 그 출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베룩 볼륨은 많이 유명해져서 뿌띠 시술이나 피부 시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는 시술이 되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을 듣다 보면 뭐 결절이라던가 뭐 마사지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듣게 되기도 하고, 눈가나 너무 얇은 데는 조심해야 된대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해서 좀 얇은 피부에까지도 시술할 수 있는 전용 제품이 주베룩 아이라고 출시가 됐고, 또 사실은 입자가 더 큰 주베룩 글램이라는 물질도 출시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 주베룩 아이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베룩의 기존 주베룩들은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DLLA라고 해서 폴리 DL 락틱 애시드라고 해서, 폴리는 다양하다는 말이니까 여러 가지 락틱 애시드가 여러 가지 합해 놓은 걸 PDLLA라고 하는데, 분자 구조로 볼 때 왼손 오른손 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약에 만들면 얘네는 거울상이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잖아요. 이게 D폼, L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유사한 물질이 왼손 오른손 같이 엇갈려 있는 것을 PDLLA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 물질이 피부 안이나 조직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전에 PLLA라고 L폼만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이걸 DL을 엇갈려 놓으면서 안정성은 올라가고 결절 리스크는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도 좋다라는 컨셉으로 출시되고 인기를 끌었던 게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이 됩니다. 그리고 주베룩 자체는 이 입자들의 크기가 조금 더 작고 양도 조금 적게 되어 있고, 주베룩 볼륨은 입자들의 무게나 크기 자체가 더 커요. 그래서 총 함량이 더 많고 크기가 더 크게 되어 있어서 보통 주베룩 볼륨은 입자가 크다 보니 살 안에 넣어서 살이 차오르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흉터 치료에 피부에 놓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볼륨을 차오르게 하는 것이 주베룩 볼륨, 그리고 그렇게 콜라겐 만드는 걸 피부 표면에서 하자라고 나온 게 주베룩 스킨 제품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볼륨을 채우고 이 주베룩 효과가 많이 좋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위에 시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콜라겐이 생기는 것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뭉친다던가 좀 비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눈밑이 됩니다. 눈밑이 보시면 피부도 굉장히 얇고 볼륨도 굉장히 연하게 꺼져 있고 깊이도 얕기 때문에 조금만 힘있게 들리면 비친다거나 혹은 결절이 생겼을 때에도 대처하기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눈밑은 시술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제를 겪었다라고 하면 눈밑이어서 좀 고생을 했다라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주베룩의 눈밑 시술도 이 주베룩 아이 이전에도 숙련된 분들이라고 하면은 눈밑에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의 키닥터를 맡고 있고, 저희 병원이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의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를 맡고, 그리고 또 해외 의사들을 위한 시술 가이드라인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해외 의사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제가 직접 핸즈온으로 보여드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눈밑이나 얇은 피부도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괜찮다라고 항상 말씀은 드리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입자가 나오면 눈밑을 시술하기 편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게 주베룩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베룩 아이는 기존의 주베룩 스킨보다도 더 작은 가루 입자 크기,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일반적인 평균 크기가 조금 더 작게 되고 함량도 조금 가볍게 해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베룩 스킨보다도 더 얇은 거기 때문에 주베룩 아이는 잘 희석해서 심지어 눈밑 피부에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로 출발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과 역시 잘 상의를 해서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 밑에 가벼운 재생이나 볼륨 시술을 할 때 주베룩 아이를 택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주베룩을 예전부터도 눈 밑에 시술을 해왔었고,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눈 밑에서 문제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는 한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 밑에 주베룩을 제가 하면 완벽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근데 눈 밑에 주베룩을 시술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기대해야 되는 포인트가 재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 볼륨을 채워서 뭐 꼭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다크서클이 흐려지고 피부의 재생을 통해서 예전보다는 눈밑이나 요 라인들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기준에서 기존 주베룩도 효과가 나쁘지 않았는데 주베룩 아이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더 많이 효과 자체에서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는 거는 저는 뭐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주베룩 아이 제품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숙련되지 않은 분이 너무 이렇게 욱 넣어버리면 당연히 뭉치거나 할 수 있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건데 좀 고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술을 정확히 잘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눈밑이라서 되게 걱정을 하는 포인트 중에 눈과 가까이 있으니 혹시 눈과 뭔가 영향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의학의 가능성이 0인 거는 없긴 하지만 원래 해부학적 구조로 볼 때에는 눈과 눈밑은 가깝지만 굉장히 먼 곳이에요. 약간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옆에 보이는 그 민가, 논밭 있잖아요. 가깝지만 여기를 가려면 저기 톨게이트를 지나가서 국도를 타고 돌아가야 여기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눈밑과 눈 자체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깝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다 새끼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혈관을 얘기하는 건데 조심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확률이 높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러한 모든 어떤 원치 않는 결과들은 시술을 할 때 조금 섬세하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 뭐 눈밑 필러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야 되는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눈밑 시술에서 오히려 가장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결과적인 만족의 방향이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을 받기 전에 시술을 하시게 될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 현실적인 기대치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대치를 잘 이해해야 돼요. 동상이몽을 하면 안 되고 그걸 잘 듣고 어떻게 좋아질 건지, 어디까지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미용적인 결과의 만족도 차원에서의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 미용적인 필요성이라는 이런 거를 상의해 봐야 되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밑 지방이 너무 불룩하다라고 하면 사실 수술적 제거가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의와 시술 결정이 더 중요하고, 안전성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를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가늘고 더 안전하고 더 자연스럽게 되고 하는 게 나왔더라도 시술을 굉장히 고르게 조심스럽게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신경 쓰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속기간 자체는 기존 주베룩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더 길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눈밑을 만약에 주베룩으로 해왔다라고 하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다 방어적으로 좀 해놨을 거예요. 혹시 모를 문제를 위해서 조금씩 덜 넣고 이랬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 조금 덜 생기면서 뭐 천천히 갈 텐데, 똑같은 PDLL라는 물질을 쓰기 때문에 유지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고, 물론 작은 입자로 생겼으니 더 빨리 분해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충분한 결과를 내기 용이한 것이 주베룩 아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같거나 오히려 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젊은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결과가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젊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한 번 하고 2회차에 오실 때에도 그래도 전보다 개선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하는 젊다는 20대 또는 30대 초반 정도까지 중에서 심하지 않은 케이스는 한 번으로도 일단은 발전을 본다, 한 번으로 끝난다는 아니고, 그리고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3회를 많이 권하는데 정도에 따라서 2회나 3회까지는 해보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꼭 주베룩 아이만이 정답이거나 주베룩이 정답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눈가 타이트닝 시술이나 뭐 정말 볼륨 시술이 필요하면은 뭐 다른 시술이 더 권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복합적인 거는 역시 상담을 통해서 잘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베룩 볼륨을 전체를 하면서 저는 눈가에 고민이 있으면 주베룩 아이를 좀 따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저도 눈 밑에 주베룩을 뭐 꽤 많이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키려는 어떤 원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베룩 아이도 똑같이 지키겠지만 좀 더 섬세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밑 자체가 너무 고민인 게 아니면 그냥 주베룩 볼륨을 가지고 풀페이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눈밑이 좀 고민인데 다른 시술은 좀 원치 않고 주베룩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보면 주베룩으로 결과가 좋았던 분들은 다음에도 또 주베룩으로 뭔가 이렇게 또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주베룩을 눈가할 때는 아이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밑 전용, 눈가 전용으로 나온 주베룩 아이 제품에 대해 소개를 드려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